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과 피해 여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의 개념인데요.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개념을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가정폭력의 주체를 남성 혹은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라면 이 범위에 포섭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의 피해자별로 배우자 학대, 노인 학대, 자녀 학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중 배우자 학대를 보시면 많은 경우 가정폭력이라는 주제의 핵심은 아내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의 범위는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배우자는 물론이고 이혼한 전 배우자 혹은 동거 중인 배우자도 포함하기도 하며 실제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중에는 이혼한 전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것도 적지 않습니다. 사례를 보시겠는데요. 제약회사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은 남편 전도리 씨는 평소 술만 먹으면 아내 우울혜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곤 했습니다. 아내는 미술을 전공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간 딸과 아들을 위해 남편의 폭력을 참고 살아왔었는데 최근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면서 자녀들의 유학 경비도 주지 않을 뿐더러 자신에 대한 생활비도 주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와 자녀들의 유학 경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자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여 치아가 다수 부러지고 급기야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 우울혜 씨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내 우울혜 씨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히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인 배상명령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가해자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아내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범위, 효과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대해 1심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는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부양료,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등이 되는데 가정폭력 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서는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아내 우울혜 씨는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치과 치료비 및 정신과 치료 비용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렇지만 그동안의 여러 연구와 경험을 통해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형태는 배우자, 특히 남편에 의한 아내에 대한 폭력이며 그 유형은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폭력 유형은 단순히 한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몇 가지 유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들은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며 신체적 피해는 특히 얼굴 부위가 많은데 타박상, 골절, 화상, 뇌손상 등과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통, 현기증, 소화불량, 불면증 등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들도 많으며 피해 여성들은 반복적인 폭력으로 인해 불안, 초조, 분노, 체념과 같은 정서를 적절히 소화하지 못하여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폭력으로 인해 낮은 자아 존중감, 패배감, 감정 조절 능력 상실, 외로움,
자책과 죄책감 등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을 복합적으로 가집니다. 가정폭력은 개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데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더불어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으며 우울한 기분, 공허감, 주의력 산만, 죄책감, 자살 시도 등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초래하는 극단적인 결과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 여성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받습니다. 수면장애, 소화장애와 같은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불안, 우울, 수치심, 분노와 같은 정서적인 영향, 그리고 심한 경우 자살 혹은 남편을 살해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해당 연예인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였고 우울증 치료약도 복용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남편이나 사귀던 애인에 의해 여성들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하는 여성이 한 해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건, 사고는 가정폭력이 가져오는 극단적인 부정적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남편의 신체적인 폭력에 의해 아내들이 겪는 고통으로 논의되는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한 기분이란 슬픔, 절망과 같은 감정을 의미하며 다양한 정신, 신체 장애에서 나타나는 증상 혹은 그러한 장애로부터 부수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증상들로 이루어진 증후군을 말합니다. 대체로 우울증 환자들은 사고가 느려지고 신체 활동이 감소되며 죄책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수면 장애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과 우울증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즉 남편의 신체적 폭력에 따른 아내의 우울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집단, 남편으로부터 경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집단, 남편으로부터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세 집단 간의 우울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남편으로부터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내의 평균 우울 수준은 1.13점으로 가장 높았고 남편으로부터 경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내의 평균 우울 수준은 0.87점, 남편으로부터 단 한 번도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없는 아내의 평균 우울 수준은 0.7점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집단 유형에 따른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노부부 간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수준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여성의 우울 수준은 평균 0.99점, 경한 신체적 폭력만 경험한 여성은 평균 1.10점, 경한 신체적 폭력과 중한 신체적 폭력을 모두 경험한 여성은 평균 1.70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남편의 신체적 폭력 수준이 심각할수록 여성의 우울 수준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점은 젊은 부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의 탈출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선 가족생활의 변화입니다. 부부폭력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후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44.5%로 가장 많았고 변화가 없었다는 경우는 35.5%, 자녀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9.6%, 배우자와 별거하게 된 것은 4.2%,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 것은 3.5%, 보호시설 입소는 0.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가정폭력이 부부관계의 악화에만 그치지 않고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가 깨지고 정서적인 토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가정폭력의 피해자, 특히 여성들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종전에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용의 정도가 크고 또한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전통이 유지되어서 폭력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 변화와 함께 가족 구성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초래되었고 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의 인권의식도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중 가장 심각한 피해가 유발되는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인 쉼터가 생기게 되었고, 그 후 1990년대 후반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의 기본 틀로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는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생겼다고 하여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요. 즉, 보호시설은 단순히 임시적인 도피처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고 실질적인 가정폭력의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보호시설로서의 쉼터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쉼터를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쉼터 경험을 소극적 수용 단계, 눈뜸 단계, 새겨둠 단계, 적극적 참여 단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